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통일을 말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0일 북한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 그리고 김정은 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내부 통신원들로부터 주민들의 반향을 좀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이야기는 첫째로 열병식도 열병식이었지만 김정은의 연설이 정말 파격적이었다. 쉽게 말하면 감동이었다. 파격적이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식 표현이고요. 감동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스님께서 우리들의 고충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다 알고 계셨더라.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웠지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시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또 대북 제재 때문에 정말 어려웠지만 그 대포와 미사일을 보니까 정말 힘이 솟는다. 이런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고통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듯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도록 지금껏 그 용도에 오신 김정은 원수의 용도를 끝까지 따르면 우리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국 통일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맥이 풀리기도 했고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향해서 사실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마당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었죠.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포에서 쌀이 나오냐, 이런 말까지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혹시나 북한 사회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정말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거 김정은 연설 한마디에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북한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북한에서 살아왔지만, 그런 나름대로 북한을 안다고 해왔지만 이거 북한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럼 김정은 통치가 좀 더 길어지나?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고통스러워지고 북한의 변화가 그만큼 더 길어질 텐데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심이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지금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남한 잘 사는 데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는데, 저희들이 한때 몇 년 전에 이제 북한 드라마를 본 탈북자 92명을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80명 가까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세트에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트에 대한 개념, 한국에서도 드라마 당연히 세트에서도 찍지요. 그런데 북한에서 세트 개념은 좀 다르습니다. 북한에서 모든 영화가 세트에서 촬영을 하니까 영화고리도 있어가지고, 이게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건 영화를 위한 영화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남조선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세트에서 찍었다라는 개념은 북한에서 늘 그 남조선의 그 라디오, 방송, 그리고 출판물,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선전을 목적으로 해서 찍어서 북한에도 들여보내기 때문에 선전을 위한 거다. 잘 사는 것 나오는 것 같아도 다 세트장에서 선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세트장에서 찍은 거 아니냐, 그 우리 선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그 공통 질문을 했었는데, 자 그럼 세트장에서 찍었다는데 왜 봤냐? 그러니까 또 대답이 또 좀 웃겼습니다. 아, 거기서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그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이나 패션, 그리고 몰이단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뭐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한때 김일성이가 그 문화기술 창작론을 제시할 때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지 말 때에 대해서, 사랑은 혁명적 사랑에 준한 오직 원칙적인 사랑만 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냥 남성과 여성의 사랑관계만 이제 스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막 복잡한 인간관계 같은 걸 사실 북한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와, 사랑이 이렇게 복잡하네, 삶이 이렇게 복잡하네, 이런데 이제 심취해서 쥐걸리를 따라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남성 드라마 봤다고 바뀌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삐라도 많이 받고 라디오도 받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한민국을 동경한 건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잘 산다, 자유롭다, 풍요롭다, 뭐 이런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그 두만강을 건널 때 설마 하면서 사실 건넜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딱 건너서 중국으로 오니까 중국에 처음으로 본 것이 정말 북한의 한 5배나 되는 포도 알의 크기가, 그리고 사과 배 북한 거보다 3배 정도, 어떤 거는 뭐 거의 4~5배 정도 이만한, 북한 사과 뭐 지금도 요만하거든요. 배 요만하고 그런 거,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확 바뀌었어요. 아, 중국 똥대놈들 우리는 못 살지, 이것도 확 바뀌었고요. 바로 그냥 그 한순간에, 그리고 그 남조선 사과배 덕후라는 소리에 와, 이건 도무지 그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과거에 그런 감정들이 확 바뀌면서 들면서 내가 뭘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북한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와라라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도 존재할 거다. 남선 드라마 많이 보고 남선 잘 살고 남선 문물 나름대로 접해본다고 하지만 정말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의 연설이 도대체 어떤 게 북한 주민들에게 먹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그 TV를 통해서 북한에서 실황중계 아니고 우리 연합뉴스 YTN 그대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후에 비판받을, 여러 면에서 비판받는다고 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영상을 처음에 딱 보면서 덜컥했어요, 가슴이. 와, 이건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지금 가슴이 뭉클할 정도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다 녹아버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휙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김정은의 연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야심에 찬 고기 덩어리가 그냥 나와서 똥폼 잡고 그 히틀러처럼 하이 히틀러 뭐 쫙 수만 군중이 열창하고 흠모하고 그런 똥폼 잡고 연설하는데 지나지 않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연설은 정말
충격이 아니었을까. 그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처음에 이거 진짜 이거 끔찍했습니다. 제가 찾아줬었는데 이런 문구였죠.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복잡하고 한이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일은 연설한 적은 없지만 김일성이가, 그리고 그 출판물을 통해서 나오는 김정은의 당대의 무슨 대연설문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휙 접어드는 게 없었어요. 괜히 그냥 그 선전선동의 틀에 맞춰서 정말 폼 잡아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무슨 말씀부터 들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야신덩어리가 하는 말 치고는 너무 아주 가깝게 접근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런 연설을 딱 들었을 때 그 위대하다는 수영이 내가 무슨 말부터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 다 아는데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입니다. 쇼라고 보기에는 너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 말 한마디에 북한 사람들은 그냥 와그르륵 마음들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10월 10일 제가 그날 밤에 자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밖에도 나가보고 해서 하는데 엄청 추웠어요. 겨울처럼 춥진 않았지만 한 30분만 서 있어도 되게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거기에 동원 준비 시간부터 하면 정말 장시간을 밖에 있었겠는데 주민들이 그 마음, 그 얼어둔 마음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 그리고 의심, 정말 이거 되냐? 이러던 마음들이 확 녹아들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말합니다.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 어린 믿음과 고무, 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구웠던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억만 금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제보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이거 과거에 없던 말이거든요. 과거에 없던 말을 이렇게 했다. 물론 김여정이가 옆에서 우리 타견민이하고 비슷한 김여정이가 있다라는 언론도 나오던데 김여정이가 나름대로 그런 센스가 좀 있어가지고 오빠 이거 북한 사람들 마음 좀 움직이자면 지금 많이 흔들려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좀 파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 먹혔어요.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긴 뭘. 그래도 그렇게 막 추위에 지금 떨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보니 고맙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게 참. 이어갑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어 지혜와 수기를 주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옹이하고 성심으로 받들어주며 구상과 노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역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 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정말 우리 당의 장관 역사는 우리 당의 용도를 받들어 온 인민들의 무한한 힘이 원천이 되었다. 이 정도 이야기 하겠는데 아주 이렇게 자자고 구체적으로 어찌 한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 소리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했더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설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김정은 연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대포와 그 비행기 탱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그 짓밟혀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혀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당신들이 정말 굶어 죽은 것도 내가 알고 힘들었던 것도 아는데 그거 만약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히 굶어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서히 북한식으로 말하면 미제 침략자들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남선 게레더당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서히 그 배경에 거대한 배경에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과 비행기를 띄워놓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니까 그 폼 보세요. 살덩어리가 별로 그날엔 살도 별로 좀 줄어 보였더만 그리고 딱 폼 잡고 정말 북한 주민들을 정말 히틀러가 밑에 내려다보듯이 그거 자꾸 어버립되던데 그런 영상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또 한 번 광신자로 만들어 놓지 않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우리 대포와 탱크를 정말 미천 삼아서 위지와 남성계를 무찌러 버리고 저걸 통일하자. 이런 정말 광신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냐.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연설이 한국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좀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던데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게 과소평가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는 그 장마당에서도 지금 그 소위 주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공장과 농촌 모든 일터들에서 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죠. 야 진짜 이거 이러다가 우리 좀 말라 죽는 게 아니냐 국제제재하에서 코로나는 또 뭐냐. 그리고 이 기나긴 장마는 또 뭐냐. 정말 태풍은 또 뭐고 이거 악재가 다 겹치는 거 보니까 망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이런 말까지도 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진짜 국민 정서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이 우리와 연결되는 통신원들 그리고 한국의 내부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조차 이런 장군님이 위대하다, 장군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 뭐 이런 81 전투도 승리한다, 이런 쪽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묻혀버립니다. 여기 위험한 국민 여론이 형성됐고 이것이 이번에 10월 10일 열병식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김정은이 노랬던 게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 북한 주민들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 사실 그 야간 축포에 약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외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불꽃놀이를 목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축포 폭죽놀이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축포놀이 그리고 야간 조명 LED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아주 북한 사람들은 LED도 지금 희한한 건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밝혀지고 그리고 그 과거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 소위 저들 말에서는 초현대화된 장비들이 뭐 실제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정말 세상이 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흘러가기 그 배경으로 해서 김정은이 연설했다. 그거는 정말 북한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위한 이번에 쇼가 아니었나. 뭐 미국을 향해서는 충분히 보여줬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해군 우리가 뭐 다 있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거의 이제 인정하다시피 된 상황이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엄청난 게 지금 공개됐고 한국 정말 지자도 살 수 있다고 그 신형 방사포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방사포 부대에 좀 있어서 아는데 끔찍하죠. 그 신형 방사포의 위력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충분히 말없이 보여줬고 그리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연설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켜줬다. 어찌 보면
장구화될, 우리 분단의 이 고통이 더 장구화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석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